버스 첫 차를 타고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거리는 멀었지만 조건이 가장 적합해서 꾸준히 다니고 있던 아르바이트였어요. 버스는 터널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터널을 보는 걸 마지막으로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같은 버스를 타고 있었고 버스는 터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터널 지나갈 때 보면 중간중간에 볼록 거울 있는 거 아시죠? 그 거울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누군가 쫓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아무리 봐도 쫓아오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로 소름 끼치게 웃으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무서운 속도로 쫓아왔고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이서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가 제가 탄 뒷좌석의 창문에 손을 댈 때쯤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깊게 잠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막 터널을 지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무서웠던 건 제가 자기 전에는 닫혀 있었던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열심히 컴퓨터 게임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인데 전화벨이 울렸다. 이 새벽에 어떤 개념 없는 사람이 전화를 하나 싶어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선 사람이라기엔 기계적이고 높낮이가 없는 목소리였지만 굉장히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는 어디야? 거기는 어디야? 거기는 어디야? 알 수 없는 말에 당황했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고음인데도 불구하고 높낮이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때부터 소름이 돋았다. 누구냐고 되물었지만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은 계속되었다. 여기는 물밑, 여기는 물밑. 저기요, 누구신데요? 물밑이 어쨌다고요? 터미널, 터미널. 그렇게 장난인가 싶어 끊으려고 귀에서 전화기를 떼자 화가 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는 어디야? 어디야? 너무 무서웠던 나는 대답은커녕 얼른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아침, 뭔가 찝찝한 기분이 계속 들어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여동생이 우리 집 근처에서 시험을 치기 위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었다. 동생을 데리러 가려고 집에서 가까운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버스터미널의 화장실 앞에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그곳에 다가갔는데 공중전화 기계 하나가 통째로 화장실 변기칸 안에 있었고 공중전화에서 나온 전화선과 수화기가 변기에 빠져 있었다. 중학생 때 축제 준비를 마치고 남은 저녁 시간에 옆반 친구의 장난으로 괴담놀이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는 100가지 괴담이라고 불리는 놀이인데 저희는 중학교 2학년 당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50가지 괴담만 해보기로 했죠. 교실 책상을 동그랗게 모으고 각자가 촛불을 하나씩 들고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괴담 하나가 끝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끄는 방식이었어요. 그날은 장마철이었고 저녁이라 하늘도 어두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천둥도 쳐서 귀신 이야기를 하기엔 딱 좋은 분위기였죠. 무슨 생각이었는지 커튼도 닫히고 교실 불도 모두 껐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나씩 나눴고 초도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촛불만 남았을 때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괴담을 이야기했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가 꺼졌습니다. 교실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1분 정도 정적이 흐른 후
우리는 다시 교실 불을 켜고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모두 둘러앉아 있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꺼진 촛불 하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들고 있던 초를 실수로 떨어뜨린 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초들을 다시 모아봤는데 초는 총 51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50명이었고 나눠준 초도 딱 50개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애 얼굴 기억나?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귀신을 자주 본다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가끔 듣곤 했는데 확실히 다른 애들보다 가위에 자주 눌리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말했다. 꿈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다고 한다. 슬쩍 눈을 떠보니 형체는 정확히 알아볼 수 없었지만 사람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자신의 주위를 돌며 끊임없이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수군거림 사이로 쿵쿵쿵 하고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다. 뭔가 싶어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목이 이상할 정도로 긴 남자가 검은 옷을 입은 채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남자는 너무 목이 길어서 쿵쿵쿵 하는 소리를 내며 천장에 머리를 계속 부딪히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는 문득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아, 이거 꿈이구나. 그걸 인식하는 순간 주위를 돌던 형체들이 전부 사라지고 그 남자의 목이 90도로 꺾이더니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자신에게 달려들었다고 한다. 어떻게 알았어? 며칠 전에 겪은 일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밤이었고 침대에 눕자마자 왠지 모르게 오늘은 가위에 눌릴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잠에 들자마자 가위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가위에는 자주 눌려서 익숙한 경험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위라기보단 악몽과 가까웠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자다가 일어난 듯 아무 이유도 없이 세수를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숙여 세면대 아래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꼬마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씩 웃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천천히 벌린 아이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치마, 치마. 처음엔 뭘 말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아이의 입모양을 바라보니 그제서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 이건 제가 아는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후배는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처음 부대에 배치받고 며칠 동안 선임에게 훈련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중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훈련소에는 가끔 신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박수무당이 신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선임이 실제로 그런 신병을 만난 적이 있었답니다. 선임은 그에게 장난처럼 물었대요. 야, 우리 부대에 뭐 이상한 기운 같은 거 느껴지냐? 신병은 가만히 연병장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한쪽 구석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나무 아래에 아이가 서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상의는 피투성이고 한쪽 눈은 없습니다. 머리는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나무 근처로는 가급적 가지 마십시오.
후배는 이 이야기를 듣고 선임이 동기들 겁주려고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물론 이후에도 이상한 느낌은 몇 번 있긴 했대요. 나무 근처에 가면 왠지 한기가 느껴지고 누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분위기 탓이겠거니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년쯤 지났을 무렵 그 후배가 여전히 조교로 있던 그 훈련소에서 또 다른 박수무당 신병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문득 예전에 선임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라 그 신병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혹시 부대에서 이상한 기운 같은 거 느껴지냐? 그러자 그 신병이 연병장 한 바퀴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정확히 같은 곳, 그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저 나무 아래에 아이가 서 있습니다. 눈이 하나 없고 흰옷이 피투성입니다. 머리는 그 순간 후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1년 전 자신의 선임이 말했던 이야기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은 묘사였거든요. 그리고 그 신병은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 아이는 나무에 묶여 있어서 돌아다니진 못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로 후배는 제대할 때까지 그 나무 근처에 단 한 번도 다가가지 않았다고 합니다.